취득세율이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좀 다소 바뀌었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과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 그리고 그 세금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 오늘은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 지금 종부세라든지 특히나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 취득세율이 2020년 7월 10일 그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좀 다소 바뀌었어. 그래서 과거에부터 쭉 있었던 정책이 있는가 하면 그 2020년 7월 10일 날 이후로 바뀐 그런 세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4.6%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4.6% 안에는 취득세가 4%, 농어촌 특별세가 0.2%, 지방교육세가 0.4%. 그래서 합계 4.6%야. 근데 주택을 구매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4.6%보다 좀 저렴한 세율이 많이 있어. 왜? 주택은 우리가 필수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세율보다 조금 우대를 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보면 되지. 그런데 또 반대로 주택을 여러 개 소유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과되는 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율이 이제 복잡해지게 되지. 자, 먼저 기본적인 거 4.6%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들에 대해서 그 4.6%가 아닌 경우들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 아까 얘기한 농어촌 특별세 0.2%나 지방교육세 0.4%는 저렇게 보면 돼. 농어촌 특별세는 대체적으로 0.2%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근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그 취득세에 대한 10%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기본은 4.6%라고 한 그 취득세 4%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어떤 거냐면 이 아래 도표를 보면은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야. 주택은 4%라고 얘기했어, 아까 일반적으로. 근데 원시취득이라는 거는 내가 새로 짓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런 거나 아니면 상속을 하는 경우에 2.8%. 그 다음에 무상취득을 하는 거는 이제 증여라든지 그 외의 수단들이 있는데 비영리사업자냐 그 외의 수단이냐에 따라서 2.8%냐 3.5%냐가 있고, 농지는 매매에 대한 거는 3%, 뭐 상속에 대한 건 2.3%. 근데 농지도 지금 또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내가 직접 경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거는 2.3%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다지 많이 접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원시 취득을 할 거냐 상속을 할 거냐 요 정도의 내용만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얘기를 해줄게. 주택 취득세율은 다주택일 때는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1주택일 때만의 취득세율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85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무조건 다 0.2%야.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하는 10%라고 보면 돼. 그러면 취득세는 6억 이하일 때는 1%, 6억에서 9억일 때까지는 1%에서 3%까지 차등 적용이 되고 9억이 초과될 때는 3%의 취득세율을 부과하게 돼 있어. 중요한 거는 이제 다주택자의 취득세야. 기존에는 뭐 1주택, 2주택, 3주택까지 다 1%에서 3%를 부과하고 4주택일 때만 4%를 부과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가 좀 달라지게 돼 있지. 이렇게 기준을 보면 조정지역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일 때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고 비조정지역일 때는 2주택까지는 조정지역의 1주택하고 같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1주택이나 2주택은 마찬가지로 1에서 3% 부과가 되는데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일 때는 12% 부과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바뀐 법이 뭐가 있냐면은 법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12%를 부과하게 돼 있죠. 그 외에 인지세가 있는데, 인지세는 주택의 경우 매매 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가 돼. 그런데 뭐 금액대별로 2만 원에서부터 35만 원까지 다양한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요 아래 보여지는 요 도표를 그냥 참조하면 될 것 같아. 자, 취득에 대한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1세대를 말하는 걸로 세대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포함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형제 자매까지 포함되면서 동거인이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로 보고 주택수 합산하는 걸로 바뀌었어. 이때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지.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로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야. 지금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월 73만 원 정도라고 보여지고, 이건 매년 기준이 달라져. 그래서 매년 중위소득이 달라짐으로써 조금씩 증가하겠지. 두 번째는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야. 세 번째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지로 신고한 경우야. 이런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지. 자,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주택으로 포함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지. 근데 그 대상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얘네들이 주택으로 포함이 돼. 다만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구입한 것들이 주택으로서 수혜자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을 했다면 취득일이 주택 수가 포함이 되지만, 만약에 분양 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만약에 같은 날,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 곧 매수자가 되겠지. 이 사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그리고 같은 세대 내에서 한 개의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만약에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한 개의 주택으로 간주를 해. 자, 상속의 경우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 그래서 소유한 한 명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두 번째는 거주를 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모두가 다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째는 연장자 순으로 누가 소유를 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상속주택은 5년간은 주택수로 간주를 하지 않아. 그러면 언제부터냐? 2020년 8월 12일부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이전에 만약에 상속된 주택이라고 하면 20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5년 이후부터 주택수로 포함이 된다는 거지. 이런 거 말고도 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을 거야. 지금 얘기했던 상속으로 인한 주택이라든지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만,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 이 이외에도 취득세에서 중과가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주택들은 주택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록 문화주택, 가정어린이집, 그 다음에 주택 시공자가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 주택. 이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6,300만 원 이내이고 법 소정지역에 소재할 것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용 주택 있잖아.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가 되지. 단 사원용 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특수 관계자 및 과점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만약에 사원용 주택으로 주택을 구입을 해서 자기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얘기했던 사원용 주택에서 배제가 되겠지. 취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쭉 얘기를 해줬는데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되는 세금의 종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